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 이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뇌졸중 학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뇌졸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시대의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코비드-19, 우리 흔히 코로나 감염이라고 하죠. 코비드-19과 뇌졸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느끼듯이 우리는 지긋지긋한 마스크를 언제 벗을 수 있을지, 또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느낀 적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4월 23일 코비드-19 환자, 즉 코비드 감염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찾아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 1억 4,600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31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에 국내에서는 11,900명이 감염되었고 1,813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코비드-19, 코로나 감염과 뇌졸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병원을 방문한 제 환자 중에서 뇌졸중과 코로나 감염을 가진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작년 3월, 4월에 대구는 그야말로 끔찍한 시기를 겪어냈습니다. 우리가 우한에 대한 도시를 TV에서 봤듯이 대구 도심도 차들이 다니지 않고 상가가 문을 닫고 그런 시기를 견뎌내었습니다. 당시에 응급실에 환자가 오게 되면 특히 열이 난 환자들 모두 다 코로나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양성인 환자는 시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옮기거나 또는 중환자실 치료를 하거나 격리병동으로 옮기거나 이런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환자는 처음에 병원에 올 때는 열이 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80이 넘는 분으로서 평소 고혈압이 있었고 환자가 갑작스럽게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가 되었고 혼자 사시다 보니까 가족들이 찾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딸이 들려보니까 환자가 마비가 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모시고 왔고 우리는 당시 체온은 정상범위였고 그래서 환자에게 MRI 검사를 시행했고 MRI에서 급성 뇌경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 환자 치료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옮겨서 환자를 치료를 했습니다. 하루 정도 지났을 때 환자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내었는데 이때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환자는 저희 병원의 격리병동으로 옮겨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환자처럼 처음에는 열이 나지 않다가 뒤늦게 열이 나는 경우 의료진은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나온, 우한에서 나온 초기 연구를 보니까 코로나로 감염이 확인된 환자들 중에서 병원 내원 당시에 열을 보이지 않는 환자가 절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찍는 흉부 엑스레이, 흉부 엑스선 검사, 가슴 엑스레이라고 하죠. 이 가슴 흉부 엑스레이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도 45%나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열이 있느냐 없느냐, 가슴 엑스레이만으로 코로나냐 아니냐를 진단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감염은 급성호흡기 질환, 폐렴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경계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뇌염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몇몇 사람들이 들어봤듯이 길렌바레 증후군, 또 말씀드릴 뇌졸중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바이러스가 직접 침범해서 유발하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어떤 감염에 의한 면역학적 이상으로 염증성 반응으로 유발되기도 합니다. 또 뇌졸중의 경우에는 어떤 원고인자, 피가 잘 굳는 그런 원고인자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코로나 감염된 환자, 코비드-19 환자 중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뇌졸중에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조금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1에서 한 4% 정도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중환자실의 경우는 이보다 높아서 한 6% 정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이 노인에게서 많이 생겼듯이 코로나 환자들이 뇌졸중 자료를 분석했을 때도 역시 60세 이상의 노인이 많았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심내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한테서 뇌졸중이 더 많이 생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은 인플루엔자 환자들이 뇌졸중이 생길 확률보다는 코로나 환자들이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7배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초기에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가 뒤늦게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 발생 시기를 보면 물론 2일에서 31일 정도로 다양하게 보고되지만 많은 경우에서 그 중간값은 한 10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코로나 감염되고 나서 뇌졸중 발생은 상당히 지연되어서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세 이하의 환자에게 코로나 환자가 뇌졸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특별히 알려진 고혈압, 당뇨 같은 그런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특히 뇌경색이 발생했을 때는 큰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뇌졸중이 발생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감염되고 나서 코로나 증상보다도 더 선행되어서 뇌졸중이 발생하고 이어서 코로나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환자에게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이런 뇌졸중들은 어떤 임상 특징을 보이는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난 보고들을 보게 되면 주로 큰 혈관을 많이 침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의 큰 혈관이라면 경동맥이나 또는 중대뇌동맥 같은 그런 큰 혈관들을 주로 침범하고, 소혈관 침범은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 혈관만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혈관을 같이 침범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일반적으로 뇌경색에서 잘 침범하지 않는 그런 혈관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런 뇌경색 발생 기전이 예를 들면 동맥경화에서 서서히 혈관이 막히는 그런 경우보다는 색전성이라고 해서 심장이나 다른 것에서 혈전이 갑자기 날아가서 막히는 그런 색전성 뇌경색이 어떤 보고에서는 40% 이상 나온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피검사를 했을 때 D다이머나 항인지리 혈청이라고 해서 염증성 반응과 관련된 그런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환자들이 왜 뇌졸중이 생길까? 그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기에는 우리가 많이 들은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서 염증 반응과 관련해서 혈액 응고가 되어서 발생한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또 코로나 환자들이 심장 질환이 잘 생기는데 어떤 심장 부정맥에 의해서 색전이 내려가서 발생하기도 하고, 또 직접 혈관 내벽이 손상이 되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혈관 박리나 혈관염에 의해서 뇌졸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환자들이 뇌졸중이 생겼을 때와 일반 뇌졸중이 생긴 환자 치료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에도 마찬가지로 뇌졸중이 생겼을 때 일반 뇌졸중에서 빠른 시간 내에 치료가 중요하듯이 빠른 시간 내에 급성 뇌졸중 치료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는 혈전 제거술, 즉 직접 동맥으로 들어가서 혈전을 제거하는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을 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는 것이 예후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코로나 환자가 뇌졸중이 생겼을 때는 일반적으로 예후가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70% 정도가 불량한 예후를 보인다고 합니다. 또 사망률이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과 관련해서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 뇌졸중 환자가 백신을 맞아도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도 제외에 와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신을 맞아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라고 백신을 맞지 않아야 된다는 근거는 없으며 아직까지 권고에서는 뇌졸중 환자도 백신을 맞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뇌졸중이 와서 한쪽 편 팔이 마비가 돼서 그쪽 편 팔에 근육이 위축되어 있다면 반대편에 맞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와 뇌졸중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 또 우리는 이런 코로나 환자에게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도 다른 뇌졸중 환자처럼 적극적이고 빠른 치료가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감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마스크를 풀고 서로에게 미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